특례보금자리론 무용론이 나오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싸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싸게 해준다 그러더만 이래서 무용론이 나오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이야기 같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특례보금자리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집 사는 데도 쓸 수 있지만 그 기존의 대출을 전환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물론 매뉴얼이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른 대출을 상환할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이 특례보금자리론 자체를 상환할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너무 무용론이 어쩌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특례보금자리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자, 30일부터 신청 가능. 대출 한도가 최대 5억까지다. 주택 가격 제한은 KB 시세 9억 이하, 매매가 9억 이하, 둘 다 9억 이하인 집을 사면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DSR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최대 5억까지 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DTI랑 DSR이랑은 어떻게 다르냐면 DSR은 당신의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를 갖고 있냐. 그게 당신 소득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냐.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냥 쉽게. 자, DTI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본다. 집 살 때 주로 쓰는 대출 기준으로 한 달에 내는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소득에서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DSR이 훨씬 빡센 거죠. 한도가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소득이 높고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우대형 금리 플러스 별도 우대금리 적용 시 3.75%에서 4.05%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3.75%에서 4.05면 할만하지 않나? 고정금리고 연령이 어리시면 50년까지도 되고 연령이 좀 많으시면 뭐 3, 4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을 파시는 경우에도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잘 알고 있어야지 설명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설명을.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데 이자가 너무 세서 걱정이다. 그러면 이걸로 갈아타시면 된다. 근데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그 대출 상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 상품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갈아타기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년 한시인데 이게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에 포인트는 뭐냐면 2월 달에 잔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청하고 나면은 나오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나오는데 한 달 뒤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잔금인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하겠다? 그럼 상당한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금리는 연 4%지만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 중후반 금리가 가능하다. 지금 기준금리가 3.25%인데 3%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대금리가 있는데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이 미분양 주택이 중요한데 이 미분양 주택을 하면은 된다는 이야기네. 미분양 주택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대금리 최대 한도는 0.8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3.75에서 4.0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출 받고 신용 대출 추가로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인데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80%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비싼 신용 대출을 조금 덜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DTI는 60%. 1년 동안 갚는 원금하고 이자가 내 소득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되게 완화된 규정인 것 같아요. 완화된 규정인 것 같다. 잘 보세요. 자, 신규 구매 때 특례보금자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상환 용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을 상환하는 용도로. 근데 이제 무주택이나 1주택인 분들만 가능하죠.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주기 위한 보존 용도. 이게 뭐야? 지금 전세가 안 빠지는데 전세금을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가시는데 돈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드리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급하신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경매로 넘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임대차 3법으로 해서 2년 전세 사시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보니까 전세가 너무 빠지는 거야. 5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갖고 5%만 인상해줬는데 지금 전세가 4억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2년 더 사시는 줄 알았더니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뭐 그럴 것 같아. 나라도 지금 5억에 계약했는데 주위에 4억이 막 나오면 계약 해지 통보하고 4억짜리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갑자기 1억을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임차 보증금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 조건은 뭐라고? 9억이야. 9억이어야 되고 1주택이어야 된다. 내가 임차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분인데 무주택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안 된다. 오피스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